안녕하십니까. 이제 랩비를 시작하시거나 랩비를 사용하고 있는데 좀 더 체계적으로 배우자 하시는 분들께 조금나마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랩비우 관련된 동영상 강좌를 업로드하고 있는 랩비우 마스터 유튜브 채널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그 구독자분 중에 한 분께서 이제 질문하셨던 내용 중에 명단이라고 하는 이제 텍스트 파일이 있는데 관련된 텍스트 파일 데이터를 읽어와서 자, 랜덤하게 3명이 하나의 팀이 되는 팀을 구성한 다음에 팀 배정 결과라고 하는 텍스트 파일로 그 결과값을 저장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질문하셔서 간단하게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강의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 이전 강좌에서 제가 진행했던 내용 중에 그 텍스트 파일에 있는 데이터를 랩비로 불러올 때 손쉽게 불러오는 방법 중에 하나가 스프레드시트 문자열을 배열로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하면 된다고 했는데, 이번 시간에도 관련된 함수를 이용을 해서 자, 텍스트 파일에 저장된 명단 정보를 랩비로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론트 패널의 UI를 보시게 되면은 우선 왼쪽 상단 같은 경우는 이제 명단이라고 해서 자, 1차원 배열 자, 인디케이터가 있는데 여기에는 명단.txt 파일에 저장되어 있는 자, 명단을 읽어와서 이 인디케이터에 표시를 해주게 되어 있고, 그 아래에는 이 명단의 즉 이 1차원 배열의 배열 크기 정보를 표시해 주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29명의 이름이 들어있는 txt 파일을 불러왔기 때문에 인원수는 29명으로 표시가 된 상태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가운데 같은 경우는 이제 mon이라고 해가지고 이 명단을 이제 섞어서 자, 랜덤하게 섞어서 이제 3명이 하나의 팀이 되게끔 이제 운영하기 위해서 배열을 섞은 다음에 그거를 10행 3열로 변환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쪽 같은 경우는 그렇게 이제 그 2차원 배열 데이터를 만들었는데 이 열 방향으로는 3열이고 이제 행방향으로는 이 명단 인원수가 이제 가변적으로 바뀜에 따라서 이 행방향의 크기는 이제 가변적으로 바뀔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어찌됐건 이제 3명이 하나의 행을 이루게끔 운영을 하실 수 있게 되어 있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 관련된 자, 2차원 배열의 크기 정보를 표시해주는 인디케이터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팀이 배정된 정보를 텍스트 파일로 저장을 할 텐데, 저장할 때 자, 참조하는 자, 1차원 배열 데이터를 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1차원 배열 데이터의 원소는 문자열 원소를 갖는 자, 1차원 배열 데이터가 되겠고요. 자, 프론트 패널 UI는 다음과 같이 생겼고, 자, 블록 다이그램 코드를 보시게 되면은 우선 서브VI를 이용을 해서 명단.txt 파일을 불러와서 자, 랩뷰에 자, 표시해주는 코드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서브VI를 보시게 되면은 파일 IO 함수를 이용을 해서 동일한 폴더에 있는 명단.txt 파일을 불러와서 텍스트 파일로부터 읽기 함수를 이용을 해서 스프레드시트 문자열 데이터를 읽어오는데, 마찬가지로 스프레드시트 문자열을 배열로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을 해서 구분 문자는 라인피드 상수로 이용을 해서 자, 표시를 하시게 되면은 자, 문자열 원소를 갖고 있는 1차원 배열 데이터를 얻으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명단이라고 하는 자, 1차원 배열 인디케이터에 이 명단 정보가 표시가 되겠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원디 배열 섞기라고 함수가 있는데, 관련된 함수 같은 경우는 랩뷰 최신 버전에서 새로 추가된 함수다 보니까 이전에 자, 1차원 배열 데이터를 섞는 방법과 관련된 서브VI를 운영하는 동영상 강좌를 진행한 게 있는데, 만약에 낮은 버전을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별도로 서브VI를 만드셔서 자, 1차원 배열 데이터를 섞어 주시면 되겠고요. 높은 버전을 사용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원디 배열 섞기 함수를 이용하셔 가지고 다음과 같이 자, 랜덤하게 데이터를 섞어 주시면 되겠는데, 자, 출력은 1차원 배열 데이터인데 지금 우리가 원하는 거는 열은 3개를 픽스하고 운영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할 거냐면은 1차원 배열의 크기 정보를 얻은 다음에 이거를 목과 나머지 함수를 이용을 해서 3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자, 나눴을 때 이 목 정보에 해당하는 거를 이용을 해서 이 행을 정의할 텐데요. 자, 몫에 더하기 1을 해줄 겁니다. 증가함수를 이용을 해서 더하기 1을 해줄 거고, 더하기 1을 한 값을 이제 행의
개수로 정의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열의 개수는 3개이기 때문에 3으로 픽스 시킵니다. 그래서 이때 배열 차원 변경이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해서 자, 차원을 변경하고자 하는 행과 열 정보를 인가해 주시게 되면은 2차원 배열 데이터로 내가 원하는 행열로 변환을 해 주실 수가 있게 되겠는데, 이 관련된 결과값을 이 mon이라고 하는 2차원 배열 인디케이터에 표시를 해주게 되겠고, 자, 이렇게 나온 값을 이제 결국에는 자, 팀 배정 결과.txt라고 하는 텍스트 파일로 저장을 하시려고 하면 문자열 인디케이터로 문자열 데이터 타입으로 변환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for를 이용할 거고, 근데 변환할 때는 어떤 정보가 필요하냐면, 자, 팀에 대한 정보를 표시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01팀 콜론하고 그 다음에 그 명단에 해당하는 것을 이렇게 쉼표로 구분해서 표시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for를 이용을 하고, 이 앞에 팀 정보는 이 루프 반복 터미널 값을 가변을 해서 사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자, for를 이용하시게 되면은 오토 인덱싱 기능이 활성화가 돼서 2차원 배열 데이터가 들어가면은 안에는 1차원 배열 데이터가 되겠고요. 그래서 이 안에 같은 경우는 하나의 행에 해당하는 이 정보가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배열 인덱스 함수를 이용해서 다음과 같이 3개의 원소를 뽑아내게 되면은 순차적으로 0번째, 1번째, 2번째 정보가 뽑아져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앞에 프레픽스로 팀 정보를 표시하기 위해서 루프 반복 터미널에 값을 2를 더해줍니다. 왜냐하면 루프 반복 터미널은 0부터 1씩 증가하기 때문에 증가 함수를 이용해서 1부터 시작하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숫자 데이터를 문자열로 변환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숫자를 10진수 문자열로 변환을 해 주시겠고요. 자, 변환을 했는데 이 숫자가 문자열 길이가 하나인 경우가 있을 거고 2개인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하나인 경우에는 앞에다 0을 붙여줄 겁니다. 그래서 문자열 길이 함수를 이용을 해서 이 문자열 길이가 1개인 경우에는 자, 선택이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하셔가지고 문자열 연결이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해서 0을 붙여주게 돼 있고, 만약에 1개 이상인 경우에는 원래 값이 그대로 출력으로 나가게 할 거고, 그 다음에 팀 콜론이라고 하는 것을 또 붙여서 출력으로 내보내 주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배열 인덱스 출력 값을 각각에 대해서 쉼표를 이용해서 구분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 관련된 포르프의 출력으로는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오게 되겠고, 이 결과를 자, 텍스트 파일로 저장할 때는 또 배열 데이터 타입을 스프레드시트 문자열로 변화를 해 주셔야 되는데, 쉽게 하는 방법이 배열을 스프레드시트 문자열로라고 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함수의 입력으로 이 문자열 원소를 갖고 있는 1차원 배열 데이터를 인가해 주시게 되겠고, 라인 피드 상수로 해도 될 것 같거든요. 자, 라인 피드 상수로 하면 결국에는 자, 저장하고자 하는 그리고 여기서는 지금 보니까 이 mon이라고 하는 지금 이 서브 VI의 출력으로는 또 그 문자 인디케이터를 또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되겠는데, 이거는 일단 실습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서브 VI를 통해서 파일 IO 함수를 이용해서 팀 배정 결과.txt 파일에 replace or create 옵션에 write only를 하시게 되면은 자, 텍스트 파일로 팀 배정 결과 값이 파일로 저장되게 운영하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이론 이 정도로 마치겠고 실제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탕화면에 미리 자, 배열 핸들링 하기 06이라고 하겠고, 그 다음에 이 명단.txt 파일을 제가 미리 만들어 놨습니다. 참고로 최근에 그 배열 핸들링과 관련돼서 이제 많은 질문을 하셔가지고 지금 6번에 걸쳐서 배열 핸들링 동영상 강좌를 진행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 그 강좌 이름은 배열 핸들링 하기 06이라고 제가 표현했고요. 자, 명단 정보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명단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자, 대문자 AAA부터 해서 자, ZZ까지 하고, 그 다음에 소문자 AAA, BBB, CCC 해서 총 29개의 이름을 이게 임의로 표시를 해놨습니다. 자, 경로를 복사하신 다음에 자, 새 VI에서 자, 컨트롤 S를 누르시겠고요. 자, 경로를 붙여 놓으시겠고, 우선 첫 번째로는 이 서브 VI를 먼저 만들게요. 그래서 서브 로드 데이터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할게요. 서브 VI를 만들 때는 항상 모듈화 작업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자, 컨트롤 팔레트에서 자, 데이터 컨테이너에서 에라 클러스터 입력과
자, 에라 클러스터 출력을 불러오시면 되겠고요. 커넥터 펜은 왼쪽 하단과 오른쪽 하단을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이콘을 더블 클릭하신 다음에 자, 아이콘 모양을 자, 드래그해서 선택하신 다음에 컨트롤 X로 잘라내시겠고요. 자, 텍스트는 서브 로드 데이터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블록 다이그램 코드로 가셔가지고 자, 블록 다이그램 코드에서는 자, 케이스 구조를 이용하셔야 되겠죠. 구조에서 케이스 구조를 이용하시겠고요. 케이스 구조의 입력 선택자로 에라 클러스터를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에라가 있는 경우하고 에라가 없는 경우 자, 처리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에라가 있는 경우에는 에라 클러스터 입력 값을 출력으로 내보내 주시면 되겠고, 에라가 없는 경우에는 자, 명단.txt 파일 데이터를 읽어와야 되기 때문에 파일 IO 함수를 이용해서 자, 열기 생성 대체, 그 다음에 페어로 파일 닫기가 필요하겠고, 그 다음에 텍스트 파일로부터 읽기 함수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우선 자, 에라 클러스터 연결해 주시겠고요. 자, 파일 열기 생성 대체라고 하겠고요. 자, 경로를 이제 설정해 주셔야 되죠. 그래서 파일 IO에 가보시게 되면은 파일 상수가 있고 어플리케이션 디렉토리를 하나 불러오시겠고, 그 다음에 경로 만들기 함수를 불러오시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동일한 VI가 있는 경로를 선택할 수 있게 하겠고요. 자, 여기에다가 파일명은 자, 상수를 만드시고 명단.txt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어플리케이션 디렉토리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하겠고요. 자, 관련된 경로를 연결해 주시겠고, 그 다음에 동작에서 자, 상수를 하나 만드시겠고요. 동작 같은 경우는 자, 오픈이 되겠죠. 자, 있는 데이터를 불러와야 되기 때문에 오픈을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자, 접근 방식에 대해서는 리드 온리 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하시면 이제 파일 IO의 자, 첫 번째 API에 대한 정의는 다 끝났고요. 다음으로는 자, 에라 클러스터 연결해 주시겠고, 그 다음에 자, 파일 참조번호 연결해 주시겠고, 관련된 함수 같은 경우는 자, 텍스트 파일로부터 읽기 함수죠. 자, 읽기라고 제가 주석을 달아 놓겠고, 그 다음에 에라 클러스터 연결해 주시겠고, 참조번호 연결해 주시겠고, 이 끝에서는 파일 닫기 함수를 이용해서 닫아 주시면 되겠죠. 파일 닫기라고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은 텍스트 파일로부터 읽어올 때는 자, 스프레드시트 문자를 읽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저는 1차원 배열 데이터로 만들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하는 방법이 자, 문자열 카테고리에 보시게 되면은 스프레드시트 문자열을 배열로라고 하는 함수가 있죠. 그래서 이 관련된 텍스트 파일을 스프레드시트 문자열로 인가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출력 데이터 타입은 자, 포맷 문자열은 문자열이기 때문에 빈 문자열을 만드시면 되겠고, 자, 배열에서 배열 상수를 하나 불러오시겠고요. 그 다음에 빈 문자열을 하나 복사해서 이 배열의 원소로 선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이 관련된 값이 출력 배열의 타입을 정의해 주는 거죠. 그래서 출력 배열로 타입으로는 명시적으로 문자열 원소를 갖고 있는 1차원 배열 데이터를 출력으로 내보냈다는 의미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텍스트 파일이 있는 거는 구분 문자가 하나의 그 이름이 한 줄씩 표현되고 있기 때문에 라인 피드 상수로 구분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문자열 카테고리에 가보시게 되면은 자, 라인 피드 상수가 있어서 라인 피드 상수를 이용해서 자, 구분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인디케이터를 하나 만드시겠고요. 자, 출력을 데이터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자, 서브 VI가 다 완성이 됐고요. 자, 프론트 패널 UI에서 자, 다음과 같이 표시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자리 맞춤을 제가 가운데로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자, 실행을 하시게 되면은 명단 정보가 다음과 같이 문자열 원소를 갖고 있는 자, 1차원 배열 데이터로 매핑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커넥터 펜을 연결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서브 VI 하나는 완성이 됐고, 자, 그러면은 이제 메인 VI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 VI에서 자, 컨트롤 S를 누르시겠고요. 자, 배열 핸들링 하기 06이라고 제가 표현하겠고요. 자, 메인 VI 코드를 함께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좀 전에 만든 서브 VI를 호출을 할 거고요. 자, 서브 로드 데이터를 하나 불러오시겠고요. 자, 그리고 출력에서 자, 생성의 인디케이터를 하나 만들겠고, 자, 명단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명단의 크기 정보를 얻기 위해서 배열에 가보시게 되면 자, 배열 크기 함수가 있겠고요. 자, 라벨 보이게 하겠고요. 자, 여기서 인디케이터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인원수라고 하겠습니다. 자, 인원수라고 하겠고, 자, 프론트 패널에 가셔가지고 자, 명단 정보가 표시가 될 테고요. 그 다음에 인원수를 그 아래 표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리 맞춤을 가운데로 하겠고요.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자, 인원이 29명이 된다. 뭐 표시할 수 있게 되겠죠. 다음으로는 자, 랜덤하게 이 인원을 섞어서 자, 3명이 한 팀이 되는 조를 만들 겁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 배열을 섞을 겁니다. 그래서 최신 버전 같은 경우는 다음과 같이 원디 배열 섞기라고 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2차원 배열 데이터에 대해서도 섞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아니면은 1차원 배열 데이터를 뭐 2차원 배열로 먼저 바꾸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 2D 배열 섞기를 이용해서 섞으셔도 되겠죠. 아무튼 저 같은 경우는 일단은 원디 배열 섞기 함수를 이용을 먼저 할 거고요. 자, 주석으로 원디 배열 섞기라고 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배열을 1차원 배열 데이터를 2차원 배열 데이터로 변환할 겁니다. 그래서 배열에 가보시게 되면은 자, 배열 차원 변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여기 있네요. 배열 차원 변경이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할 거고요. 자, 그래서 여기 배열 차원 변경에 자, 2차원 배열 데이터를 만들 겁니다. 그래서 입력으로는 1차원 배열을 인가해 주시면 되겠고, 이때 행의 자, 첫 번째가 행이고 두 번째가 열자리입니다. 그래서 행의 자리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할 거냐면 자, 1차원 배열의 배열 크기 정보를 먼저 얻으신 다음에 관련된 값을 자, 숫자형 카테고리에 가보시게 되면은 목과 나머지 함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값을 자, 3으로 나눠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3으로 나눠주시겠고요. 3으로 나눴을 때 이 목 정보에 대해서 자, 증가 함수를 이용해서 2를 하나 더해 주시겠고요. 이 더한 값을 행의 자리에 인가를 해 주시겠고요. 그 다음에 이 다음 열 같은 경우는 자, 3열로 자, 픽스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이 출력에서 생성의 인디케이터를 하나 이용을 해서 한번 결과값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를 자, mon이라고 하겠고요. 마찬가지로 배열 크기 함수를 이용할 거고, 자, 크기 정보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걸 복사하신 다음에 근데 여기서는 지금 보면은 2차원 배열 데이터이기 때문에 출력은 자, 1차원 배열 데이터가 나오겠죠. 그래서 크기 정보가 있겠고, 자, 그러면 이거를 자, 크기인데 이게 2차원 배열이기 때문에 원소가 2개겠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자리 맞춤은 제가 가운데로 하겠고요. 자, 이 부분 좀 더 키워서 자, 이렇게 하시겠고, 자, 배열의 원소는 자, 자리 맞춤 먼저 가운데로 하겠고요. 자, 열 방향으로 3개가 있을 거고, 그 다음 행 방향으로 이제 데이터가 있을 거예요. 자, 실행을 해볼게요. 자, 실행을 하시게 되면은 열 방향으로 3개가 나오겠고, 얘를 좀 더 키워볼까요? 자,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10행 3열 데이터가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게 되었고요. 자, 이게 실행을 할 때마다 외형 바뀔 거예요. 다음과 같이. 자, 그러면 이제 원래 원하는 거는 이 값을 이제 실제 그 팀 배정 결과라고 하는 이제 텍스트 파일로 저장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저장할 때는 이 각각에 대해서 이제 몇 팀이라는 것까지 명시적으로 표시를 해 줄 거고, 그 다음에 팀원은 쉼표로 이제 구분해서 표시를 해 주도록 운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은 자, 포르풀 이용을 해서 실제 텍스트 파일에 저장하기 위한 데이터 형태로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요. 우선 구조에서 포르풀을 하나 불러오시겠고요.
자, 포르프의 입력으로 자, 2차원별 데이터를 인가해 주시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게 되면은 오토 인덱싱 기능이 활성화가 되겠고요. 그래서 이 안에 같은 경우는 이 바깥쪽은 이제 행의 개수만큼이 이제 포르프가 반복 수행이 되는 거고, 이 안에는 이제 열 데이터가 출력으로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저는 자, 배열 인덱스 함수를 이용해서 열에 해당하는 원소 값을 뽑아낼 겁니다. 그래서 자, 라벨 보이게 하겠고요. 자, 드래그 하셔가지고 3개의 원소를 뽑아낼 거고, 자, 그리고 자, 팀 정보는 제가 루프 반복 터미널 값을 이제 활용을 해서 만들 건데요. 자, 여기에다가 증가 함수를 이용을 해서 2를 더해 주시겠고요. 이 관련된 숫자를 문자열로 변환해 주겠습니다. 그래서 문자열 카테고리에 가보시게 되면은 숫자 문자열 변환이 있고, 숫자를 10진수 문자열로 바꾸시면 되겠죠. 그래서 인가해 주시겠고, 자, 관련된 값은 자, 자릿수가 한 자리인 경우도 있고 두 자리인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한 자리인 경우에는 제가 앞에 0을 붙여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문자열 길이 함수를 이용하셔가지고 출력 값의 길이를 문자열 길이를 체크해 가지고 자, 라벨 보이게 하겠고요. 자, 문자열 길이가 자, 이걸 위로 좀 올릴게요. 위로 올리고 자, 포르프 사이즈 좀 더 키우겠고요. 이 부분을 좀 더 위로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문자열 길이가 자, 한 개인지를 체크하는 거죠. 그래서 같은 함수를 이용해서 자, 문자열 길이가 한 개인지 체크하는 거죠. 1인지 체크해서 1과 같으면 제가 0을 붙여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문자열에서 문자열 연결 함수가 있어서, 그리고 자, 선택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죠. 비교의 선택이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할 거고요. 자, 라벨 제가 보이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값을 선택에 자, 입력으로 인가해 주시겠고요. 만약에 아니다 그런 경우는 원래 값을 그대로 내보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를 다음과 같이 연결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하시겠고, 1과 같은 경우는 자, 다음과 같이 연결해 주시는데 원래 값을 연결해 주시고, 자, 상수를 하나 만들어서 0이라고 하는 것을 붙여주는 거죠. 그래서 1부터 9 사이 값은 01, 02, 03 이런 식으로 해서 0이 붙여져서 출력으로 나오게 됐고, 그 다음에 문자 연결 함수를 이용하셔 가지고 자, 라벨 보이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값을 이용하겠고, 이제 꼬리 부분에는 팀이라고 하는 값을 또 인가해 주셔야 되겠죠. 팀하고 자, 콜론이라고 하면 되겠죠. 한 칸 띄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하시면 자, 팀 정보에 해당하는 문자열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자, 거기에 이제 명단을 또 연결해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문자열 연결 함수를 이용할 거고, 자, 첫 번째로는 팀 정보 연결해 주시겠고, 자, 두 번째로는 이제 이름을 인가해 주셔야 되겠죠. 첫 번째 이름, 그리고 이름과 이름 사이에는 쉼표로 구분해 주셔야 되죠. 그래서 자, 상수를 하나 만들겠고, 쉼표를 하나 만들겠고요. 자, 다음은 두 번째 이름을 연결해 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쉼표, 다음은 세 번째 이름. 자, 이렇게 하고, 자, 끝에는 별도로 연결을 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는 없애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자, 저장하고자 하는 문자열을 만들게 되겠고, 자, 포르프 출력에서 자, 포르프 사이즈를 좀 줄이겠고요. 자, 팀 배정 결과에서 인디케이터 하나 만들어 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팀 배정 결과라고 하어 있고요. 자, 관련된 값을 자, 프론트 패널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즈 좀 키워보고 자, 늘려볼게요. 자, 실행을 해볼게요. 실행을 해보시게 되면은 자, 1팀부터 10팀까지 나왔죠. 그래서 자, 명단은 쉼표로 자, 구분이 되어 있죠.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텍스트 파일로 저장하기 위한 데이터까지 다 만들었고, 마지막으로는 자, 세이브 데이터를 하나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 로드 데이터를 하나 복사하신 다음에 세이브 데이터라고 하겠습니다. 자, 세이브 데이터라고 하겠고요. 자, 아이콘에서 자, 로드 자리 대신에 세이브라고 바꾸겠고요. 자, 블록 다이그램 코드에서 자, 기존 코드를 좀 수정하면 되겠죠.
명단.txt가 아니고 자, 팀 배정 결과라고 하겠습니다. 팀 배정 결과라고 이름을 바꾸고 있고요. 자, 사이즈 좀 키우겠고요. 그 다음에 replace or create로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처음에는 없으니까 create가 되겠지만 그 다음부터는 기존 파일을 대체해야 되기 때문에 replace or create로 하시게 되면 되고, 그 다음에 write only로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텍스트 파일의 쓰기라고 바꾸시면 되겠죠. 대체해서 파일 IO 팔레트에서 텍스트 파일의 쓰기로 바꾸시면 되겠고요. 파일의 쓰기라고 하시면 되겠고, 이 부분을 자 깨진 와이어 지우시겠고요. 자, 이번에는 이제 반대로 스프레드시트 문자열을 배열로 함수를 사용하시는 게 아니고, 자, 배열을 스프레드시트 문자열로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 다 지우겠고요. 자, 함수 팔레트에서 문자열 카테고리에 가보시게 되면은 자, 배열을 스프레드시트 문자열로라고 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에 대해서 이건 지우겠고, 자, 팀 배정 결과를 복사하신 다음에 자, 블록 다이어그램에서 복사하시고 컨트롤로 바꾸신 다음에 팀 배정 결과 값을 자, 배열로 인가해 주시겠고요. 그 다음에 포맷 문자열은 자, 빈 배열로 하시면 되겠고, 구분 문자는 라인피드 상수로 하겠습니다. 하고 이 관련된 값을 자, 텍스트 파일을 쓰기에 데이터로 인가해 주시면 되겠죠. 자, 이 부분은 자, 배열을 스프레드시트 문자열로라고 하는 함수죠.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 이제 코드가 다 완성이 됐고, 한번 동작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팀 배정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커넥터 펜을 연결해 주셔야 되겠죠. 자, 이 부분을 자, 이 위로 배치를 하겠고요. 근데 이게 입력이기 때문에 이 앞쪽으로 해야 되겠네요. 그리고 커넥터 파일은 왼쪽 상단을 연결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코드가 다 완성이 됐고, 자, 메인 VI에서 서브 VI를 또 호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이브 데이터를 하나 불러오시겠고, 자, 입력으로 자, 1차원 배열 데이터를 연결해 주시면 이제 코드가 다 완성이 됐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한번 동작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요 없는 것들은 좀 보이지 않도록 하겠고요. 자, 프론트 패널 UI가 있겠고, 자, 실행을 해 보시게 되면은 자, 팀 배정 결과.txt 파일이 생성이 됐죠. 그래서 자, 확인해 보시게 되면 다음과 같이 팀 배정 결과 값이 저장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한번 다시 또 실행을 해 볼게요. 실행을 할 때마다 데이터가 바뀌겠죠. 그래서 명단에 있는 자, 인원 정보를 이용을 해서 랜덤하게 팀을 3명이 한 팀이 되도록 만든 다음에 이 결과 값을 텍스트 파일로 저장하는 방법에 대해서 실제 실습을 해 보았습니다. 이번 강좌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